안녕하세요. 레알 성형외과 열린 수신함의 김수신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소세지 눈이다, 원짝적이다를 교정하는 것을 이야기 드렸죠. 이어서 부자연스러운 쌍꺼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쌍꺼풀이 너무 큰 경우들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이건 이제 수술 직후하고 나중에 6개월, 1년 지나서 하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수술 직후에는 나중에 생길 쌍꺼풀보다 2배, 3배 크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기를 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못 말리게 당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당장 풀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시고 조심스럽고 이러신 분들은 수술할 땐 미리 항상 아주 적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주 적게 해도 수술 후에는 조금 있어 보이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크기로 해달라면 수술 직후에는 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 다시 고치지 말고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6개월이 이렇게 지나서 또 계속 크다, 고칠 수 있습니다. 뭐 수술 직후에도 고칠 수 있어요. 정 못 찾겠으면 못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결과를 우리가 기다리기가 힘들면 고칠 수 있어요. 자, 매몰법의 경우에는 고정한 실을 풀고 더 낮은 곳에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던가요? 이제 큰 쌍꺼풀이 되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풀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에요.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수술 직후에는 도리어 더 풀기가 쉽죠. 또 낮추기도 쉽고. 단 여기서 문제는 의사마다 수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루프를 하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루프 하나짜리를 여러 개 만드는 사람도 있고, 루프를 팔자 모양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팔자 2개 합한 것처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방법들이 다 다르고요. 둘째, 실의 종류가 까만 실도 있고 하얀 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까만 실을 사용해서 혹시 풀 경우를 대비해서 까만 실을 사용하는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흰 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까만 실은 피부 밑에 오래 지나면은 약간 까만 점처럼 살짝 비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흰 실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푼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까만 실은 제거하기가 눈에 띄니까 좋죠. 하지만 흰 실은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놔두고도 할 수 있지만은 푸는 것이 좀 더 확실하다. 높이를 조정할 때는 쉽기 때문에 저는 까만 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통 환자들이 자기가 수술한 환자를 본인이 같은 의사가 고치기는 쉬워요. 근데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 방법도 모르고 루프를 하나짜리를 묶었는지 팔자형으로 묶었는지, 특히 흰실 썼는지, 흰실 쓰는 경우는 굉장히 당황되죠. 매몰볼 풀 때 우리가 쫙 째고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2, 3mm 사이로 굉장히 적은, 시계를 고칠 때 쓰는, 집게라고 할까요? 그런 걸 조금 뒤져가지고, 솔직히 그런 걸 할 때는, 그 얇은 쌍꺼풀이 정말 우주와 같이 넓은 곳이 됩니다. 왜? 머리카락보다 가는 매듭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까만 실, 또 의사마다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같은 의사한테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못할 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 묶었는지를 모르고 흰실일 경우에는 그냥 수술 부위를 한번 쫙 잘라줍니다. 절개 속에서 카팅을 해주죠. 그러면
매듭의 효능이 없어지니까 그걸 기대하고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몰법의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는 참든지 아니면 고치고 싶으면 고칠 수도 있다. 가급적 같은 의사한테 하시라고 권한다. 자, 둘째는 절개법이죠. 쌍꺼풀이 너무 크다. 절개법을 했는데 줄일 수 있을까? 예. 절개법 수술의 재수를 중 가장 많은 것은 쌍꺼풀이 너무 크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럴 경우에 어떤 쌍꺼풀을 본인이 원하는지 그걸 이제 기준을 찾아야 되거든요. 눈 앞에서 앞이 시작이 밖에서 왔냐 속에서 나왔냐, 또 말광형 뒤로 갈수록 커지는 것이냐 아니면 뒤로 가도 똑같은 평행형이냐, 또 쌍꺼풀의 크기는 눈 떠지는 크기로 계산을 하거든요. 눈 떠지는 게 보통 9mm, 10mm 됩니다. 적은 8mm로 되지만 그러면 한 10mm 시원하게 떠진다고 하면 한 2mm, 3mm일 때 가장 편안하고 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너무 적은 거, 또 너무 큰 거는 이제 피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눈 떠지는 높이에 한 20% 안팎일 때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쌍꺼풀이다. 그런데 큰 쌍꺼풀은 눈 떠지는 게 8mm, 9mm인 사람이 쌍꺼풀이 한 5mm, 6mm 됩니다. 그럼 굉장히 빼꼼한 눈도 되고, 또 동그란 눈은 알몬드 쉐입, 길쭉한 눈 모양이 이쁘다고 하는데 빼꼼한 눈이 되죠. 동그란 눈이 되고, 또 거기다가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하면은 미적으로 왠지 정확히 표현은 안 되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줄이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건 당연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크기보다 한 8, 9mm인데 쌍꺼풀 크기가 6mm, 7mm, 그거는 정말 부담스럽죠. 미국에서 산다면 모를까.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피부의 여분이 얼마 정도 있냐는 거죠. 피부 여분이 충분한 사람들은 절개선에서부터 그 밑에 피부를 제거해서 쌍꺼풀 높이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수술을 해서 피부 여분이 없는 경우에는 충분히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거를 피부 여분이 있는 사람은 정말 아주 속쌍꺼풀 같이 줄일 수도 있고요. 반만 줄일 수도 있죠. 근데 피부 여분이 없는 분은 아주 적게 줄이기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큰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피부는 제거하지 않고 흉터만 정말 0.5mm 그 이하의 흉터만 살짝 제거하고 높이를 유착을 풀고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걸 풀고, 예를 들면 10mm에 고정되어 있다. 쌍꺼풀 높이가 10mm다 하면은 최대한 내려서 한 6mm, 5mm에 고정하면 좋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눈썹이 너무 뒤집혀 보일 위험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한 7mm 이런 데 고정을 해도 쌍꺼풀 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쌍꺼풀을 절개법을 했을 경우 줄이는 경우는 피부의 여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자연스러운 쌍꺼풀에 흉터,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죠. 흉터가 심한 경우는 어떡하냐. 예. 우리가 수술할 때는 흉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것보다 모양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죠. 흉터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모양을 잡는 겁니다. 쌍꺼풀이 풀리지 않고 잘 예쁜 모양으로. 근데 흉터가 생겼다 하면은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흉터를 중심으로 흉터를 제거하고 다시 아주 세밀하게 꼬매짐으로써 봉합함으로써 흉터를 최소화시키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흉터는 의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고요. 환자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죠. 우리 몸속에서 나는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허락하는 한 가장 흉이 적게 남는 방법, 그거는 아주 봉합을 정확히 정밀하게 해서 표피세포끼리 컨택기, 접촉이 딱 맞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로 흉터 수술을 해서 흉터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아주 좀 부자연 쌍꺼풀 중에 또 많은 이야기가 있죠. 선이 진한 것을 싫어한다. 너무 진하다. 맞습니다. 쌍꺼풀은 아주 100%딱 잡혀있는 선이 100%짜리라면 쌍꺼풀이 없는 게 0%라고 합시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게 한 5, 60% 정도 쌍꺼풀 선이 잡혀있는 게 좋죠. 근데 정말 수술한 며칠 안 된 것처럼 그냥 꽉 잡혀있는 것이 몇 년이 후 지나도록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그것도 또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수술을 통해서 유착을 풀어줘요. 그리고 뭐 고정을 안 하거나 아주 약하게 해서 흉터, 결국 유착이라고 하는 건 흉터거든요. 흉터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최소화돼가지고 흉터가 적어지면은 쌍꺼풀이 더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1 플러스 1은 2다 라고 하는 식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진한 선도 충분히 재수술을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자연스러운 쌍꺼풀에 너무 질려가지고 나 쌍꺼풀을 없애고 싶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성형외과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죠. 쌍꺼풀 30년 전만 해도 푼다. 그거 어떻게 풀어? 라고 했지만 이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제가 자주 쓰는 그림이죠. 피부와 여기 속눈썹 있죠? 피부 위에 여기 한 6mm에서 한 10여 mm 사이로 높이에 따라서 절개를 해서 피부를 눈 뜨는 근육, 파란 근육이나 건판에다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근육이 움직이면 이게 피부가 말려 들어가서 쌍꺼풀 하는 거고 쌍꺼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푸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피부와 건판 혹은 파란 안검 거근 사이 유착, 여기 아주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고 여기 다시 달라붙지 못하게 지방이나 이런 방벽을 쌓아주는 거죠. 주로 하는 건 이제 지방 조직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지방을 떼다가 여기다 쌓아줘서 다시 유착, 달라붙지 못하게. 달라붙어야지 피부가 끌려 올라가니까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되죠. 그래서 쌍꺼풀수를 없앨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심하게 저는 항상 그래서 쌍꺼풀이 꼭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적절한 것이 좋은 거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부자연 것을 너무 싫어한다고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